기업인, 창조인, 그리고 경제인이라고 불러주시기를 저희들은 희망합니다. 앞으로 좀 그렇게 불러주시고 저희들 이미지를 그렇게 좀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기 이제 축사를 좀 하면서 60평생을 살도록 어떻게 살아왔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이 부분만큼은 제가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식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이렇게 서서 하면은 이상하게 저기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양주에서 태어나서 양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또 경역도 사실 또 저는 양주에서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방위를 받는 바람에 외부로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평생을 양주에 살았고 또 회천을 떠나보지는 못했어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한 27년째 한 집에 살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냐고 딴 사람들은 이사도 잘 가고 돈도 잘 모으는데 왜 그런 능력이 없냐고 하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한 군데 있으면은 딴 데로 가는 걸 또 싫어하고 한 번 하게 되면은 그냥 그거를 끝장 보는 성격이다 보니까는 집 옮기는 것도 끝장을 보다 보니까 여태 27년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육바파다에서요. 예. 하여튼 제가 62년도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회천에서 자라면서 고등학교는 그때 당시 양주에 남면에 남문 농고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양주에. 이제 저희가 양주가 80년도에 남양주시를 분리해주고 81년도에 동천시를 분리해주면서 제가 공직자 생활을 84년도에 시작했는데 아마 그때 우리 양주 인구가 5만 좀 넘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제가 78년도에 고등학교 들어갈 텐데 그때 우리 양주에는 남문고등학교 하나 있었고 중학교라고는 아마 우리 덕정에 있는 덕정중학교, 그 다음에 남문에 남문중학교, 그 다음에 조양중학교 그 정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등학교가 없어서 그때 한번 처음 이제 유학을 갔었습니다. 이제 의정고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제가 아버님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중학교 들어갈 시기에 사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버님이 오랜 기간 동안에 병원에 계시다 보니까는 사실 재산도 많지 않았지만 아무튼 아버님 병수반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저하고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를 사실 큰형님 댁에서 그냥 큰형님한테 얹혀서 다녔어요. 이제 그렇게 다니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하여튼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집에서 학교를 다닐 형편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사관학교를 좀 가려고 사관학교 준비하다가 여의천에서 이제 사관학교를 못 하고 그 해에 사실 제가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그 전에 아마 들으시면 아실지 몰라도 유진화섬이라고 회정동에 섬유 공장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 8개월 동안 이제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이제 학업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그때도 사관학교 입학을 못하고 이제 전기에 성균관대학교를 갔는데 거기 떨어지고 한성대 이제 국문학과를 저거 해서 그때 또 하필이면 병역이 일단 그때 이제 병역을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방이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공무원 시험을 함께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방향을 바꿔서 내가 나중에 선생님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범대학을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결국 사범대학은 못 가고 국문학과를 다니면서 사실 직장생활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84년도에 발령을 받아서 85년부터 대학교를 다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공직생활 시작하면은 서무 담당이라고 그러니까 잡일을 하는 일을 시켜요. 그게 보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부회의라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그때만 해도 지금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는 타자를 쳐서
저 회의소를 만들고 했는데 그거 하다 보면 매일 지각하는 거예요. 지각하고 또 늦게 와서 제대로 뭐 공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험 때 되면 그 컨닝을 했는데 컨닝하기도 참 힘들고 어느 때는 그게 안쓰러워서 그런지 어느 사람들이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주는데도 이게 사실 컨닝도 그냥 저기 뭐 아무나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컨닝도 좀 알아야지 컨닝하는 거지. 아예 모르는데 컨닝 페이퍼를 만들어줬는데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알아야지 그걸 찾아서 쓰죠. 이제 그렇게 하여튼 저기 그 대학교를 마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결혼해서 이제 공직 생활을 했는데 사실 이제 제가 공직 생활하면서 읍면에도 근무했고 사실 이제 공업 업무도 제가 그 공장 업무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한 89년부터 한 1년 좀 넘게 담당을 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다가 제가 그때 당시 있었던 얘기를 한번 사례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쭉 해서 지내오고 또 이제 7급 되고 6급 때 팀장 되면서는 사실 그 총무과 쪽에 오랜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지역 상황도 관리해야 되고 또 저 윗분들이 저거 약간 그뭐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뭐 거의 다 나와야 되고 평일 날도 매일 늦게 가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 아이들이 어렸는데 아이들 데리고 어디 뭐 놀러 가지도 사실 제대로 못했어요. 그때 사실 이제 집사람이 애들은 이제 맡아서 어디 데리고 다니고 이제 놀러 다니고 했는데 나도 그렇게 이제 세월을 쭉 지내오면서 어떤 이제 공직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그 공직 생활하면서 그 시장 군수죠. 그때 당시에 군수님 비서실장으로 한 3년 넘게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쭉 모시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저 대하고 또 그때 당시에 저 시장 그러니까 군수님실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이게 좀 이런 부분들은 참 우리 공무원들이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이런 부분은 진짜 뭐 내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이런 부분만큼은 좀 고쳐서 또 우리 저 시민들이나 또 뭐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편하게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다가 이제 그러면서 사실 시장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그냥 누구한테 얘기는 못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쭉 이제 간직하면서 사실 근데 그 공무원 하다가 시장 안 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번 포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저거 하다 포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오다가 사실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퇴직하기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퇴직하면은 이제 그동안 사실 집사람한테 여러 가지를 미안하기도 하니까는 앞으로 내가 자기하고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놀러 다니면서 아무튼 재밌게 지내자고. 근데 아무튼 이상하게 주변에서 좀 많이들 그런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한번 시장에서 진짜 이거 잘못된 거지 한번 고쳐보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돼서 그런 나름대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시장에 나오겠다고 이제 6월 말에 그만두고 한 1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근데 사실 업무로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이게 내가 참 제가 생각해도 이게 참 신기할 정도인 것 같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이 사실 저는 뭐 다른 그 정치하는 사람들 뭐 뒤에 배경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단지 그냥 해보겠다는 마음 가지고서 나와서 사실 시작을 했고, 근데 사실 뭐 중간중간에 어려운 점도 많았어요. 하여튼 뭐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도 도와주시는 분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 공천을 받아서 이제 사실 어렵게 시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동안 그렇게 공직 생활을 해왔고, 아까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서 공장 업무 담당할 때 사실 그 예를 한번 좀 들어보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9년부터 공장 업무를 담당했었어요. 그때 이제 공장 인허가 관계를 그때 당시에 공업 업무나 이런 지역 경제 업무를 맡는 과가 딱 하나 과였어요. 지역 경제과에 그때는 이제 공업팀도 아니고 지역 경제계의 우리 공장 업무를 담당했는데 그때 당시에 남면에 있는 어느 페인트 회사인데 그 보니까는 그 회사가 결국은 나중에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경영 사정이 안 좋아서 이제 아마 그만두신 것 같은데
거기가 그 공업진흥청에서 아마 그 불량 그 공산품 그 거래로 해서 그게 공업진흥청에서 저희 양주시에 통보가 온 거예요. 그 통보가 와서 그 저기 KS를 취소를 시켜라, KS 규격을. 그렇게 해서 공문이 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이제 뭐 공무원들이 당연히 상부기관에서 그렇게 공문 내려오면 당연히 그런지 알고 그분들 불러서 청문하고 행정처분을 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그분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그때 당시에 그 과장님이 오셨는데 진짜 머리가 허여신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연배로 봐서는 하여튼 그 머리로 봐서는 진짜 아버님 같은 분이 오셨는데 그 사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신네들은 참 억울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 한 번만 좀 봐달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사실 처음에는 저도 뭐 사실 암만 그렇게 얘기한다 해도 공업진흥청에서 그렇게 공문 지시가 된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참 그분이 보니까 어떻게 저희 집을 알고 집에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 집에 제가 퇴근하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고 쭉 그분하고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하다 보니까는 참 안 되신 것 같더라고요. 또 사실 만약에 그렇게 돼서 KS 규격이 취소되고 하면은 아무튼 그 페인트 같은 데는 거의 그 KS 규격이 있어야 아마 물건들을 아마 이렇게 출하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그 담당자였고 그 팀장님하고 이제 의논을 했어요. 팀장님이 이렇게 이분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우리 그때 그 팀장도 그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좀 안쓰럽게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그럼 우리가 한번 좀 도와줬으면 도와줘 보자고. 그래서 일단 뭐 방법이 없으니까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는 군수님까지 결재를 올렸어요. 아무튼 그 공업진흥청에서 이러한 대로 취소를 하라고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 부분에 그 회사에 나름대로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 그리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금에 한해서 이제 경고 처분을 하겠다고 해서 경고 처분을 했어요. 근데 그게 공업진흥청에서 취소하려는 걸 경고 처분을 끝나다 보니까 감사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 정박동 감사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내무부에서 하게 되면 그 시도에 나와서 감사를 하거든요. 그때도 올라오래서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고, 또 그 다음에도 또 이제 공업진흥청 감사 때도 나와서 이제 물어보고 해서 아마 그 정부 부처를 한 3번 정도 그것 때문에 쫓아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가서도 그 회사의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 나름대로 또 그게 그 회사가 잘못됐을 때 거기에 종업원들이나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했더니 그분들도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무튼 당신들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당신 진짜 형제라고 생각하고 당신 친척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당신네들 매일 법하고 법 따지는데 난 이런 사례도 있었다. 공업진흥청에서 취소하라고 내려온 공문도 사실 그 당시에 또 군수님도 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군수님 결재받아서 이렇게 한 사례가 있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우리 민원인들한테 좀 최대한 친절하게 하고 민원인 입장에서 좀 생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실 주문들을 제가 뭐 과장을 하고 국장을 하면서도 저하고 근무하는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 앞으로 4년 동안 가장 우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진짜 우리 시민들이나 기업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참 불친절하고 공무원들이 참 뭐 갑질하고 해서 사실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 안 들을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공직사회부터 좀 싹 제가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당선이 되고 하니까 어떻든 간에 민주당 정권이었고 이제 국민의힘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가면서 확 바꿔놓고 가자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 공직생활하면서
그동안의 그 시장들 바뀔 때마다 인사 관련해서 직원들 불안해하고 또 결국은 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저는 사실 난 들어가서 당분간 인사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 해서 조직 개편하면서 그 안에 내가 좀 봐서 진짜 인허가 관계돼서 하도들 민원인들이 많이 말씀을 해서 허가가만 일단 과장하고 그 팀장이나 또 나름대로 그 직원들하고 해서 좀 보강해 주는 쪽에서 그분에 이제 해서 앞으로 그 진짜 직원들이 없어서 직원들이 모자라서 뭐 민원 처리가 뭐 늦어진다는 얘기 안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앞으로 저는 그 우리 기업들,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 각종 규제가 많아서 사실 기업하기 어렵다는 말씀 많이 듣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의 그 규제 완화 쪽에 아주 바짝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우리 기업의 규제 완화나 각종 어떤 제도 같은 거를 도입을 해서 하여튼 그런 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진짜 인센티브를 줘서 그런 직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이고요. 아무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시민이나 우리 기업인들이 어떤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떤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신뢰하고 어떤 사랑할 수 있는 양주시를 만들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마음이고 하여튼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기업인에 대한 그 인식 전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장에서 대표이사고 이제 지금은 뭐 기업인이나 창조인이나 경제인을 골라달라 그러는데 앞으로는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인으로 꼭 모시겠습니다. 창조인이요. 창조인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땀 흘리는 기업과 그 다음에 그 가짜 기업을 좀 구분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 기업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관내 그 물품에 대해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조례도 지금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다고들은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씀들 들으면 그렇더라고요. 뭐 포천이나 어디는 진짜 관내 기업 제품이나 기업인들 우대해드리고 잘해드리는데 양주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회계과장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하여튼 앞으로 저는 근데 신조어는 있습니다. 관내 제품이라고 제품이 안 좋은 거를 그 관내 제품을 해서 우선적으로 팔아줘야 된다는 건 제가 동의는 안 합니다. 근데 진짜 제품도 좋고 똑같은 조건이면 꼭 관내 기업을 좀 이용해서 관내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당신들 좀 신경 쓰고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은 하여튼 뭐 저희 비서실에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저한테 직접 말씀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계산해서 진짜 우리 양주의 기업인들이 양주시로부터 보호받고 양주시로부터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여튼 양주시가 되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까 마지막으로 하신 그 기업 정책 기반 시에는 그 기업인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신 말씀, 하여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앞으로 4년 동안 열린 행정, 청해 행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뭐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각종 사업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하고 입안하면서 사실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 교량을 넣든 어떤 도로를 개설하건 그 혜택을 받고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사실 시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보면은 뭐 어떤 전문 회사에다 맡기든지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의 의견, 이용자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행정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제가 지금도 이제 얘기하지만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여튼 이용자, 수혜를 받는 사람들한테 직접 물어봐라. 그 사람들 의견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꼭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분이 그렇게 실천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 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하여튼 제가 꼭 우리 기업인들의, 우리 저 창조인들의 의견도 듣고, 예, 우리 창조인들을 함께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어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오늘 처음이라서 그런데 이제 앞으로 저 더 공부해서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다음에 다른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는 아무튼 그 박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고 다음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